자, 이제 IT 쪽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I can do it 이라는 주제인데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틀이 I can do it 이시군요. 네. 네. 이제 알았어요? 전에도 알았죠. 근데 멘트를 안 했을 뿐이지. 네네. 자, IT가 움직일 듯 말 듯 지금 뭐랄까 감질난다? 네네. 네그렇죠. 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뭐 모건 스탠리 엊그저께 보고서는 네네. 보셨는지? 네네. 바이 더 딥이죠. 네. 네. 이제 한국의 바이온 딥. 네, 그렇죠. 네. 어,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싸다. 뭐 이런 이제 취지고요. 반도체나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제조업인데 이제 제조업 기반인 나라들은 이 하방 경직성이 있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뭐 물가 스파이럴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뭐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들은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잘 안 온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정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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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침에 또 삼성전자는 당장 디램에 대해서는 감산 계획은 없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포석인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막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감산 후발 업체들이 먼저 감산 발표를 했잖아요. 네. 마이크론하고 이제 키옥시아 같은 업체들이 했는데 아무래도 선도업체가 감산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약간 그 공정 거래 당국에 좀 이 사정의 칼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 봐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이미 액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메모리 업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 맞습니까, 이게? 네네, 맞습니다. 뉴욕에다가 네네. 142조 원 들여서? 네네. 약간 이거는 그 바이든에 대한 그냥 화답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제 지금 이제 결국 그 반도체 지원법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은 다 이제 투자 발표를 했는데 메모리 업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메모리 업체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 리쇼어링에 대한 어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결국 중간 선거에서 뭔가 좀 호재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네. 뉴욕에 142조 원.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뉴욕 생산 라인이 그렇죠. 24년이면 또 시간도 한참 뒤에 있는 거라서 24년? 네네. 2024년? 24년, 네, 24년. 24년. 네네. 네. 당장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이건 좀 앞뒤가 좀 이상하다. 네. 네네. 자, 그래서 네. 오늘 기업을 또 얘기해야 될 텐데 네네. 준비하신 기업 어떤 걸 또 후벼 파볼까요? 네, HPSP라는 회사입니다. HPSP. 네네. 한때 우리가 따끈한 또 상장주입니다. 네, 네. 네. 신규 상장주. 지금은 조금 그냥 누워 있나? 네네. 깨우십시다, 빨리. 네. HPSP 어떤 네네. 기업이에요? 세계 최초로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이제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네. 이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50%대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비가 이익률 자체가. 네, 이익률 자체가. 네, 매출 사이즈는 사실 좀 작은데요. 네. 이제 이익률이 워낙 높아서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약인데 그리고 나름 주가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그러죠. 하이케이 이제 소재를 쓰면 이게 이제 유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이제 이게 자체가 웨이퍼 표면에 결함이 생깁니다. 이 계면 결함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수소 어닐링을 통해서 이제 전기 모빌리티나 뭐 전기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요즘 건설 얘기하면서 산목 에스폼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네네. 알루미늄 폼이라고 해서 네네. 건물 지을 때 거푸집. 음. 그게 이제 이렇게 뭐 형태의 틀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죠. 네네. 그러면 이제 굳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의 거푸집들은 표면이 모공이 이렇게 뭐 여드름처럼 뽕뽕뽕뽕 네, 뚫려 있듯이.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을 하면은 매끌매끌하니까 미장이라는 건 안 하는. 네네. 하는 수고가 덜어지는데 네네, 그렇죠. 반도체도 똑같지 않나요? 이 표면 처리할 때. 네, 맞습니다. 약간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우퉁우퉁한 거를 그렇죠. 어널링을 통해 갖고 맞습니다. 미장해주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얼음이 얼어 있으면 우들투들하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네네. 그런데 이제 한번 싹 녹였다가 굳히면 매끈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네. 됐어요. 네네. 이해력은 좀 빠릅니다. 예. 굉장히 항상 촌철살인의 비유가 굉장히 좋은데, 네.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매번 어널링 그러는데 우리 왜 이오테크닉스 얘기할 때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 개념 이야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렇죠.
근데 반도체도 결국에는 표면을 갈아내고 보이지 네네. 않지만 그렇죠. 닦고 깔고 네네, 깔고 맞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이오테크닉스 어닐링 같은 경우 레이저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가지고, 수소. 네. 그러니까 원리는 그 어떤 하려는 어떤 니즈 자체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 고압 수소 어널링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 네네. 경쟁력이잖아요. 네네. 이 어떤 이 회사 HPSP만 뭐 거의 독점적이다라고 네네, 독점 회사입니다. 유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 강점은 뭐예요? 장점? 네네. 그동안에 수소 어닐링 장비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왜 이렇게 활용이 잘 안 됐냐 그러면 수소 농도가 낮으니까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농도가 낮으면 온도를 높여야 되고 농도가 높으면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 그렇죠. 이제 터지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하는 것도 기술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100%의 농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온 공정이 가능해요. 로우 템퍼레로. 네네, 그렇죠. 반도체에서 왜 저온이 중요하냐면 네. 메탈 라인이 굉장히 얇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메탈 라인이 녹아버립니다. 그 온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네네, 그렇죠. 그게 뭐 기존에 이제 그 수소 오닐링 같은 경우는 뭐 600도, 800도까지 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50도에서 450도까지 저온 공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기술이다. 네, 그게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비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기존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뭐 좀 안 쓰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써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면 수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농도가 높으면요, 이게 압력이나 온도 때문에 터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는 기술들이 다 핵심 특허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체인버, 이런 수소 관리하는 것들, 뭐 이런 것, 용기 이런 것들까지 다 특허가 필요합니다. 자, 부진한 업황,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나 이쪽 IT가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HPSP가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배경, 네네. 시장에서는 매우 좋게들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이슈가 우리 다뤘잖아요. 사실 네네. 그때 이제 대주주인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네. 근데 회사가 IR을 잘 못하나요? 뭐 약간 좀 기대치에 조금 약간 이제 뭐 약간 좀 어려운 이제 영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실무하시는 과장님은 제가 좀 알고 거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네네. 알고 있고 근데 네네. 임원진 분들이 나서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네. IR을 좀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기술이라는 거를 이제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쉽게 잘 알리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앵커님 사실 그 경쟁력이잖아요. 제가?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비율해서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나 지식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게 굉장히 많아야지 지식 수준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칭찬하면 이게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고성장의 네네. 배경은 뭐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 업황하고 별개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 한 40대 정도거든요. 장비가. 장비가? 네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신규 수주를 못 받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만큼 이 장비를 쓰면 수율이 높아지고 품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해서 추가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장비들이 처음에 라인 깔 때 세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딱 라인에 맞게 그러면 이제 라인이 새로 만들어져야지 장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회사 장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있는 장비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있는 라인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네. 신규 장비 할 때도 꼭 깔아서 쓰면 굉장히 좋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즈가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그러면 이제 월드와이드 거의 독과점 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ASML, 네네. 노광 장비, 뭐 증착 장비로는 뭐 캐논 더키나 뭐 네네. 에이멧, 네네, 얼라이드 맞습니다. 머티리얼스 네네. 이런 회사들이 독과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HPSP도 이쪽 분야에서는 네, 독과점입니다. 네. 네, 독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직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을 못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만약 기술이 완성되어 있는 경쟁사가 있다고 해도 승인이나 인증받는 데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 사이에 독점은 계속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또 장점은 기존에는 TSMC 파운드리에만 주로 많이 쓰였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로 대거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DRAM 1A 공정에 많이 대거 쓰이고 이제 낸드 플래시 쪽으로도 이제 확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어닐링에다가 이제 그 산화 장비, 그러니까 네. 옥시데이션이라 그러는데 그게 24년부터 좀 본격화됩니다. 그 기술도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 동안의 어떤 성장 로드맵은 딱 준비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전망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올해 매출은 1,490억에 영업이익은 한 750억 정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영업이익률 50%가 넘죠. 네. 그리고 내년에 캐파 증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까지 기존 40대에서 내년에 80대까지 캐파 증설이 되면 연간 매출을 3천억 이상 할 수 있는 이제 체력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도 굉장히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1.4나노 상용화를 외쳤는데 관련성이 있는지는 네네. 자, 이따가 또 우리 네네. 못 들은 얘기는 너튜브 저랑 같이 하는 네네. 39금 증권방송 MB 저희 매경 TV 네. 채널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HSL 맞죠? 네. HPSB하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